네, 여러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재 2월 19일 설 당일날 지금 현재 우리는 2015년 설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 특강이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제 내일 또 수업을 보시면은 또 신임 선생님 수업도 있고 또 노량진에서 김철원 선생님 수업 플러스 거기에 복화왕 선발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노량진 가는 거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저 위에 신논현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이제 열차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급행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급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데 예.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급행열차 타시고 이제 가시면은 대략 한 15분도 안 걸릴걸요 아마. 내리면 또 걸어서 3분 거리니까 노량진 캠퍼스에서 우리가 또 뭐 공간적인 문제로 거기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뭐 멀리 있는 딴 학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쯤에서 정리해야만 하는 빈출 문법이라고 해서 문법을 함께 볼 겁니다. 진짜 이쯤에서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한 2달 남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 50 며칠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막 또 문법을 기본서 꺼내가지고 막 다 보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는데 막 시험에도 안 나오는 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전반적으로 좀 시험에 빈출됐던 것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2012년 이전 문제거든요. 그러면 왜 옛날 문제 가지고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 문제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수업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특강이 있거든요. 그 특강을 통해서 준비를 할 거니까 이전 문제 옛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 포인트는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 특강은요. 크게 이제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쪽에서 문법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고난도 독해입니다. 고난도 독해.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는요. 기존에 우리가 작년 7월부터 하프모의고사를 연구팀에서 만들면서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문제들 중에서 좀 많이 틀린 독해 문제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읽고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2015 설 특강입니다. 이름을 아예 굳혔어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또 이 짓을 할 것 같아가지고 2015, 2016 이렇게만 바꾸기 위해서 앞에 연도를 붙이고 설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설날이 굉장히 또 풍요로운 그런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왔을 때 되게 우울해할 수 있어요. 우울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여기 왜 와 있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입고 올래다가 이거는 좀 그 주위에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일단 우리 인사부터 정식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당면한 복은요 바로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어떤 필사의 정신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얘기한 이벤트는 이게 아니라 설맞이 경품 이벤트. 야 이거 여기 왔는데 또 뭔가 수업적으로 얻어가는 것 이외에 뭔가 또 이렇게 보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여기서 현금을 막 꽂아드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개가 나가요. 쿠폰이 3개입니다. 3개. 근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에요. 그 중요한 거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 뭐가 10,000원짜리고 뭐가 20,000원짜리고 뭐가 30,000원짜리 저도 모르겠어요. 점원이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고 싹 섞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프타임 때 우리 첫 번째 문법 끝나고 쉬는 시간 때 제가 뭘 물어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께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독해 문제 풀다가 제가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빨리 답해 주시는 분. 맨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냥 랜덤하게 맨 마지막에 우리 수업 다 끝나고 저랑 1대 다수로 가위바위보 끝까지 생존하신 분께 이렇게 해서 딱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약간 웃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제 정말 각설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쯤에서 정리해야만 하는 빈출 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1번부터 함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무슨 내용부터 시작하냐면요. 밑줄형 문제의 기본 접근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문법적인 어떤 이론들을 머릿속에 쫙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너 이 문법 알아?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형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문제라는 형식으로. 근데 이제 그 문제라는 형식이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 가지 유형. 이 유형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밑줄형 문제여서 먼저 밑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법성 판단 문제,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 이제 요 두 가지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문법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줄형 문제가 어떻게 생긴 문제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한 문단, 요즘에는 문단이 2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좀 길게 나와도 한 문단에 끊어집니다. 이 한 문단 안에 밑줄을 4개 그어놓고 이 4개의 밑줄 중에서 어법상 잘못된 거 혹은 작년에 거의 최초로 옳은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제를 우리는 밑줄형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나와요. 문법 문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할지 같이 아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우리가 문법 문제 푸시는데 해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석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해석을 해도 되는 문제와 해석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보통 나뉩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에서 물어볼 때 빈칸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빈칸으로 물어보는 문제 자체는 보기가 주어지고요. 그 보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보기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빈칸형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죠. is하고 are이 있으면 요거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was가 끼어 들어가면 시제를 또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BPP 형태가 있다면 수동태, 능동태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 구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토익 문제 아니면 빈칸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푸는 공무원 문제에서는요. 빈칸 문제가 나옵니까?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한 3년에 한 문제 나와요. 3년에 한 문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무조건 문장을 해석 안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굳히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해석 없이는 정답도 없다. 그리고 너무 밑줄이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단어수로 따지면은 길게 나올 때는 한 130단어 정도, 거의 독해 문제 지문 정도 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어차피 4문장일 거 아닙니까? 정 시간이 없으면 그 밑줄이 포함된 문장 시작부터 끝까지는 좀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밑줄만 딱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답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이어지는 맥락이죠. 절대 밑줄만 딱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섣불리 예측하실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밑줄형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점점 문제가 어렵게 진행되면서 더욱더 독해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글 전체의 맥락을 분석해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 밑줄은 그냥 문제를 만든 다음에 심심해서 아무데나 찍찍 긋는 게 아니죠. 저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문제를 해설하기도 하는데 밑줄을 어디다 글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문법의 출제 포인트에 맞게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의 문법 포인트가 과연 뭐냐? 우리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 문법 챕터가 21개 챕터죠. 그러면 이 21개 챕터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좀 어려운 그런 챕터가 챕터 15 등위 상관 접속사. 이제 그건 다른 데 들어가서 어차피 또 출제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고 나면 한 20개 정도의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20개 챕터를 우리가 각각의 한 10개 정도의 포인트로 압축하면요. 한 200개 정도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0개 정도의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같이 밑줄을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할지도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사의 밑줄을 그어놨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수태 시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고 들어가야지 밑줄형 문제 문법을 놓친다? 이거는 상당한 손해입니다. 상당한 손해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 2번째로 넘어가서 위에 있는 문제를 지금 안 풀고 있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밑줄의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밑줄은 아무데나 긋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밑줄은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에다가 밑줄을 긋는데 각각의 밑줄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밑줄에 여러분이 옵션이 있는 것처럼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현재 분사에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다른 보기로 과거 분사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에 밑줄 그었다? 이거 과거 분사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2011년 9급 국가직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밑줄 1번, 2번, 3번, 4번에서 뭘 물어보려고 여기다 밑줄을 그은 걸까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밑줄을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혹은 세 단어에 걸쳐서 긋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Made people intelligent라는 것에다가 밑줄을 왜 그었을까요? 첫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Aztecs believed. 아스텍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믿은 거죠. 뭐라고요? 초콜릿이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1번에 정리해야 되는 건 make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형식 구조의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make라는 동사는 1형식 빼고 2, 3, 4, 5형식 다 쓰죠. 여러분 make를 2형식으로 쓰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하게 만들다. 무엇하게 만들면 벌써 그 5형식이에요. 물건 만드는 건 3형식. 예. 뭐뭐 되다라고 하는 말이 make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you can make a good father. 너는 좋은 아빠를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make는 기본적으로 2형식도 되고요. 3형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만드는 것도 되고 만들어서 주면 4형식이고 무엇으로 만들면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ke라는 동사를 5형식으로 쓴다면 make 뒤에다가 뒤에 일단 목적어는 쓰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명사 보호도 괜찮고 형용사 보호도 괜찮죠. 절대 이 형용사 보호 들어갈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형용사 들어갈 자리에 이거 혹시 부사 아니야? 라고 하면은 부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마치 made people intelligent란 말과 made people intelligently 라고 하는 ly 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당연히 답은 intelligent, 똑똑한, 영리한, 지능이 높은 이란 말로 보어 자리를 여러분이 형용사로 채워주시는 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밑줄을 그냥 심심해서 그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연이어서 넘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이 포함된 여기 두 번째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Today we do not believe this. 오늘날 우리는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초콜릿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But chocolate has a special chemical. 하지만 초콜릿은 특별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콜릿에 들어있는 특별한 화학 물질에 관한 얘기 그 뒤에 나와 있는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명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ing는 웬만하면 분사라고 해석하겠죠. 명사, 동명사 이렇게는 잘 안 쓰니까 명사 뒤에 그 뒤에 형용사 형태로 분사를 쓴 겁니다. 그럼 여기 아래는 2번 보세요. 2번 자리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calling인가 아니면 called인가. 당연히 calling은 현재 분사, called는 과거 분사가 돼서 둘 중에 뭘 고를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면서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전에 챕터 10에서 분사에 관련 내용 그 중에서 네 번째 포인트로 분사에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 특히 세 가지로 나눠봤었죠. 제일 첫 번째는 그냥 명사로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 구문으로 쓰이는 경우, 세 번째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미는, 지금은 뒤에서 꾸미는 케이스죠.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미는 분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 이제 요 고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명사, 수식받는 명사를 마치 뭐인 것처럼 문장을 만들자고 했죠. 얘가 마치 주어인 것처럼, 그 다음에 동사를 쓰긴 쓰되 그 동사는 어떤 동사인 것처럼 ing, pp의 원형의 동사를 여기 썼을 때 과연 이것의 해석이 능동으로 가는가 수동으로 가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는 거죠. 능동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수동으로 갈 것인가. 그럼 보세요. 그냥 아예 순수하게 앞에 있는 스페셜 케미컬이라는 걸 주어로 놨어요.
특별한 화학 물질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call이란 말이 부르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을 특별한 화학 물질이 능동이면 부르다라고 하는 해석이 말이 될 거고요. 이게 수동의 해석이 된다면 특별한 화학 물질이 불린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부르다 맞습니까? 불린다가 맞습니까? 당연히 불린다가 맞겠죠. 화학 물질이 뭔가를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화학 물질이 뭔가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거는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우선순위가 ing, pp의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걸 고민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 뒤쪽에 페닐레틸라민이라는 목적어처럼 보이는 뭔가를 놨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call이라는 동사는요 오형식이 되기 때문에 call something 그 다음에 something 무엇을 뭐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럼 저건 목적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뒤쪽에서 꾸미는 분사가 현재 분사할 때 얘가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접근했을 때 목적어 있네. 목적어 있으니까 현재 분사. 그래서 콜링은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뒤에 뭐는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어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로 되어 있는 이 콜드에 대해서 뒤에 보어를 쓰면은 뭐뭐라 불리는 화학물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페닐레틸라민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이 특별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2번이 이 문제는 답이에요. 2번이 이 문제는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만 할게요. 국가직 지방직 이 밑줄형 문제가 나온다면 분사 보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분사 보기가 답이든 오답이든 반드시 나와요. 정말 아주 어쩌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11, 2012, 2013, 2014까지 국가직 문제에서는요. 이 밑줄에 무조건 분사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5에 안 나오면은 그건 제 예측이 빗나간 걸 테지만 이제 것의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한 95% 됩니다. 그래서 분사가 나면 항상 여러분 집중해서 해주셔서 현재 분사할까 과거 분사할까 요 포인트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까지 봤고요. 3번 가볼게요. This is the same chemical. 이것은 똑같은 화학 물질입니다. 한 다음에 어떤 화학 물질인지 뒤에 the body makes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주어 동사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주어 동사 왜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구조가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별 설명도 없이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는 경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명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훅 튀어나온다.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문장 보시고요. 원래는 이 말이죠. But chocolate has a special chemical called phenylethylamine 해서 앞문장 끝내고요. This is the same chemical. 이것은 똑같은 화학물질입니다. Which 혹은 that 뭐냐면 몸이 만들어내는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말이죠.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똑같은 화학물질. 뭐 할 때 when a person is in love,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만들어내는 물질과 똑같은 물질이다. 사실 맨 마지막 4번 보기는요. 이건 eating chocolate 하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는 겁니까? To eat chocolate 이렇게 물어보는 걸 테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요. 여기는 or 뒤에 있는 being이라고 하는 ing와 나름 병렬, 병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병치 구조의 ing가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은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법은 기출을 그냥 한번 풀어보고 점수 좋으면 기분 좋고 점수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뜯어먹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출 문법 문제 기껏 해봤자 몇 문제밖에 안 돼요. 1년에 나오는 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합쳐야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개년치 해봤자 몇 문제예요? 50문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루면은 맘먹고 다 봅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시험장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분석을 해놓고 가셔야 돼요.